자, 오늘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폭락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오늘은 이제 뭐 크게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이제 뭐 지수도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얼마나 더 흔들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역시 뭐 2차전지 때문에 이제 하락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시황 얘기 쭉 좀 잡아드리고요. 시황 얘기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에다가 이렇게 써놨죠.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기술적 분석. 이거를 왜 지금 제목을 써놨냐면, 투매가 좀 심하잖아요, 그죠? 투매가 심한데 이게 하루 이틀 나온 투매가 아니고,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 이제 못 올라가고 자꾸 이제 투매가 누적이 됐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매도인 주식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또 과매수, 덜어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다는 뜻인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이런 주식은 사도 괜찮을까, 이런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종목들 좀 보는데 눈이 좀 더 종목 보는 실력이 더 좋아지실 수 있는 이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할까 하다가, 그래 오늘 공부를 하자. 안 그래, 낮에 우리 회원들 좀 설명드린 게 있는데, 오늘 추천 나간 것도 지금 오늘 강의할 거랑 좀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서, 일단 한 30-40분만 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빨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좀 오래 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필이면 또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자, 일단은 이제 보시죠. 오늘 이제 지수는 코스피는 0.16% 소폭 상승 마감했고, 여전히 차트를 보고 있기가 민망하죠. 코스닥은 0.6% 상승 마감을 했는데, 차트는 안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저렇게 끝났는데,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별로 안 올랐어요. 자, 이걸 보시면 되겠죠. 자, 뭐냐면 해외 증시랑 아시아 증시랑 비교를 해보면, 중국 증시는 이제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일본은 1.27%, 우리나라가 너무 안 올라갔죠, 그죠? 홍콩은 한 2%, 대만은 0.38%, 인도는 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못 올라간 거죠, 그렇죠? 오늘 저기 아시아는 대부분 잘 올라갔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있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랑 거의 분 차트가 똑같습니다. 당분간 이제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걸로 이제 보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특히 나스닥이 급락을 또 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게 지금 나스닥 지수인데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엊그제도 2% 넘게 빠졌는데, 어제도 한 1.7, 이틀 연속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들을 좀 아침부터 하셨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전혀 안 그랬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혀 반응을 안 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스닥 지수 급락했으니까 우리나라랑 아시아 증시가 다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스닥 증시가 급락한 거는 기술주들 중에서 큰 기업들이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급락을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또 이만큼 안 빠졌거든요. 빅테크 기업들 대표적인 것만 이제 어제 한 3-4%씩 떨어졌어요. 근데 아시아 증시가 왜 하락을 안 했느냐? 최근에 아시아 증시가 좀 불편하게 하락을 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미국의 기술주가 빠질까봐, 또는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보시면 자 10년물 장기국채금리 엊그제는 좀 급등했었죠. 수요일날.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좀 세게 했던 거였고, 근데 어제는 또 급락했어요. 네. 그리고 30년물 금리도 어제 급락했고 1.5%. 그 다음에 2년물짜리 단기금리 뭐 맨날 폭락하고 있고, 여기는 어쨌든 어제 다시 1% 거기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안 빠진 겁니다. 즉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는 지금 뭐에 민감하다? 미국의 국채금리, 특히 장기 국채금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 각국의 환율과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이 금리 있죠? 10년물짜리 보고 얘기하죠. 이 금리가 지금 이만큼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단기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와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기국채금리가 그 기준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국채 매도세가 많이 쏠려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내려와야지 지수가 바닥을 찍고 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잘 하시려고 제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죠? 네.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뭐 내 말만 들어라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무슨 경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의 빅테크나 주요 경제 지표랑 지금 주식시장이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경제학자는 모든 걸 다 경제학 원리로 설명하려고 하고,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래요. 네. 경제학자는 모든 걸 다 경제 원리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지표 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거에 반응한다기보다는 뭐에 반응한다? 국채 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컨텐츠를 참고하시는 거는 좋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나요? 고생이 끝난다. 이게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이게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계속 올라갔다니까, 그때부터. 어쨌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요 2007년이었어요. 2007년이 5.28. 이때보다 지금 금리가 쌉니다. 네, 요즘에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자꾸들 난리지기는데, 여러분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금리가 더 비쌌는데도 그때 돈 잘 버시고 그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여행 가고 애들 키우고 다 하셨어요. 응?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그게 문제였던 거죠. 자,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도 아시아 증시가 오늘 오른 이유는 국채금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보통은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어젯밤에 어떻게 됐나, 국제유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통 확인하시죠? 지금은 그거보다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이씨, 예제 그래서 이씨, 아이씨, 국채금리 이것도 오른 거 아니야? 이걸 확인하셔야 돼. 네. 이해 정확하게 되셨죠? 2년물짜리 짧은 거 말고 긴 거, 10년물 또는 20년물, 30년물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확인을 더 이상 안 해도 될 때, 그때가 바로 증시가 바닥을 잡고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제 아무튼 오늘은 어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수가 이제 급락한 거는 외부적으로는 이제 국채금리 급등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제 힘든 게 2차 전지 쪽에 너무 신용이나 미수도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그쪽이 계속 그냥 바닥이 어딘지는 도대체 모를 정도로 계속 떨어져서 투자 심리를 다 배려놓고 실제로 지수도 급락 나오고, 그래서 다른 종목들한테 영향을 준 게 맞다. 그래서 이제 투매도 나오고 패닉에 빠진 거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개별주, 중소형주는 10월 초의 저점을 거의 대부분 안 깨고 있다. 설령 깼다 하더라도 조금 더 떨어졌지 뭐 크게 빠진 게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어땠냐면 오늘도 실제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종목들이 이렇게 세게 급반등이 나오는 것도 덜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급반등이 나오진 않고요. 왜냐면 지수가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뭐 종목들이 이제 급반등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뭐 여기서 더 안 빠지는 게 어디냐. 진짜 진짜 그 정도로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제 저녁 때 잡아드린 게 맞습니다. 2차전지 위주로 빠졌고 중소형 개별주들은 어제도 오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그러면 이제 종목들도 다시 회복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 가지고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추세선을 그어봅니다. 추세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추세선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거는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자,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건 충분히 빠진 거다. 아니 거꾸로, 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오버슈팅 나온 거다. 이거는 이제 과열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넣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어디 뭐 또 저기 스포츠 경기 합니까? 아니 어제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데 오늘? 네. 어디 스포츠 경기예요? 네. 어디 축구합니까 또? 맞으면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오늘 다 술 드시러 가셨나? 네네. 자, 아닌가 보다. 뭐 축구 경기는 없나 보네요, 그죠? 네. 자, 오늘 지수가 안 빠져서 좀 안심이 돼서 일찍 들어가셨나 보다, 그죠?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저도 이제 빨리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네. 자, 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바이오주 좋아하세요? 바이오주? 네. 요즘에 바이오주가 참 힘을 못 썼죠, 그렇죠? 네. 코스닥을 대표하는 테마주 바로 불로장생, 그죠? 네. 불로장생 바이오인데, 네. 이 바이오주들이 2000년에서 2001년이 고점이고요. 그 이후로 힘을 못 쓰는데 오늘은 그 제약주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약주도 이제 뭐 큰 거 녹십자나 무슨 한미 약품이나 아니면 저기 누굽니까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말고 소형, 중소형 제약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최근에 얘기를 거의 안 했던 게 그 금양이죠. 금양. 노래방이 아니라 2차전지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간 금양,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그 제약주들이 있죠. 자, 오늘 제약주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저희 그 종목 추천이 나갔는데 그게 나갔어요. 그 제약주가 뭐가 하나 나갔는데, 네. 그래서 여기 문자방위원들 저녁 방송 들으시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기 무방위원들은 이제 추세 공부도 하고, 네.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낮에 좀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살을 더 붙여서 내용을 더 보충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제약주들이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2020년,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때 웬만한 제약주, 바이오주들 다 급등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이제 하락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해도 너무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화제약인데요. 조화제약을 보시면 2020년에 뭐 크게 올랐었죠. 근데 사실 그때 바이오주 말고도 다 올랐어요, 대부분. 네. 근데 그러다가 지금 쭉 떨어졌는데 현재 상태를 보세요.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요즘 주식하는 게 힘드시죠? 힘든 거 맞아요. 아니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잘 보세요. 기가 막혀요. 전 조화제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근데 조화제약을 잘 보시면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장기 추세예요. 장기 추세. 장기 추세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잠깐 차트를 보기 전에
장기 추세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인지 그걸 체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세게 이탈해 있다. 예? 그럼 뭐겠어요? 잠깐만요. 주가가 여기 세게 이렇게 이탈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과매도예요. 그러니까 빅 바겐세일. 그냥 바겐세일도 아니고 빅 그랜드 바겐세일. 근데 보통 여기서 손절하죠. 더 떨어질까봐, 안 올라올까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걸 과매도 언더슈팅이라고 하고 저의 매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서워서 잘 안 사요. 오히려 손절을 하죠.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반대 매매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제 거꾸로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 그래서 위에가 저항이고 아래가 지지인데 여기를 뚫으면 이거는 오버한 거예요, 둘 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제 흥분한 거죠. 과흥분, 과호흡. 그래서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적당히 즐기다가 팔아버려야 돼요. 여기는요. 여기서도 공포를, 그죠? 공포를 적당히 즐기다가 사야 돼요. 설령 내가 조금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 되고. 왜? 금방 끝나니까, 지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약주들 이제 추세를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가관입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장기 추세가 1년짜리인 게 있고, 3년짜리인 게 있고, 10년짜리인 게 있고, 20년짜리인 게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를 이탈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 하다가 탁 떨어졌어요. 그게 더 싼 겁니까? 아니면 10년, 20년 계속 그냥 이러다가 투매 나와서 요즘에 뭐 여기 투매가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빠진 게 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이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 추세였는데 여기를 깼네? 그럼 이제 그 회사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아무 일도 없어요.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멘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무조건 싼 거죠. 맞죠? 그죠? 네. 거꾸로 막 10년, 20년 만에 진짜 여기를 팍 위쪽으로 상승 돌파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역사적 고점일 가능성이 있죠. 정말로 회사가 좋아서 그런 거면 이거죠. 여기를 이렇게 뚫고 뭐 나갔어요. 근데 이만큼 뚫은 게 아니라 이만큼 뚫었어요. 보니까 회사가 정말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정말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임직원 대동단결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상승 시작이지만 저 금양이나 이런 애들처럼 2차전지와 관련된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만 2차전지 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 뭐예요? 그럼 뭐예요? 사기일 수도 있고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선반영된 거 아닌가요? 선반영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 다시는 여기 못 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 남현인가요? 그 펜싱 선수 그죠? 네. 보면서 이게 뭔 얘기지 싶더라고요. 다 아시죠? 네. 무슨 사기꾼 얘기 나오고 지금 보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여기까지 사전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종목을 보러 가시죠. 자, 종목을 보면 어째 한 3-40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어째 또 9시까지 또 시간을 다 채울 것 같네요. 또 하다 보면 항상 길어져요. 네. 잠깐만요. 아까 차트 어디 갔죠? 네. 자, 그 조화제약을 보세요. 평상시의 조화제약 여기 보시면 여기랑 뭐 볼까요? 여기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그리고 여기 언제죠? 코로나 터져서 크게 한번 빠졌잖아요, 그죠? 추세는 이렇게 그시면 돼요. 자, 똑같이 위에다가 비슷하게 가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위아래 각도가 맞게, 그러니까 막 이게 이런 식으로 모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지지 않게 딱 일정하게, 폭이 일정하게 긋는 게 기술이거든요. 네.
어때요? 대충? 자, 이런 거 대충 긋는 겁니다. 뭐 꼼꼼하게 그실 필요 없어요. 네. 너무 디테일에 신경 쓰면은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전 세계 망한다고 했을 때, 100년 만에 금융위기 왔을 때, 여기 진짜 뭐 진짜 이때도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질병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시끄러웠죠. 네. 그때의 저점을 깼어요. 깼어. 원래 보통은 여기를 깨면 여기서 이제 이게 작년 말인데요, 확 올라가야 되는데 올려다가 맨날 그냥 2차 전지 날라댕기고 금리 인상한다고 협박하고 막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 엄청 쌉니다 요즘에. 근데 이게 뭐예요? 아무리 조화제약이 그렇게 큰 대단한 기업은 아니라고 해도 15년 정도 상승 추세를 야트막하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거든요. 근데 여기를 깨놓은 거라 이게. 깨놓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 싼 거예요 안 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싼 건데 자 여기를 땡겨서 보니까 최근에 땡겨서 보니까 뭐예요? 그냥 툭 하면 그냥 뭐 지수 투에 나오면은 맨날 빠졌어요.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맨날 하는 게 전저점 갱신하는 게 조화제약의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저점을 높이면서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도 자꾸 보이고. 네,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인간이 오늘 종목 하나 주려나? 안 드립니다.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무료 종목 추천은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안 한다고 하면서 말은 참 많이 하죠. 그죠? 네. 그게 함정이죠. 어쨌든 제 눈엔 예뻐 보입니다. 네. 옛날엔 하나도 안 좋았는데 회사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좋아 보여요. 네.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은 추천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더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약주들이 많다. 똑같은 게 많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죠. 부강약품인데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엄청나게 갔어요. 이때는 3배 갔나 봐요. 3배? 3배 정도 갔어요. 4배는 좀 안 되고. 많이 갔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정도 가면 코로나도 끝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끝나요. 근데 작년에 투매 나오니까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3년째 역배열. 3년째 역배열이니까 아이고 뭐 이런 부강약품 뭐 TV 광고도 좀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닌가 보다 이러죠. 네, 잘 보세요. 크게 놓고 보면 저기 92년도에 뭐 하셨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쭉 꺼보면 어때요? 자, 일정하게 우상향이죠? 네. 이거 선 긋는 게 되게 쉬워 보이시죠? 거 보세요. 처음엔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많이 해봐야지 되는데 오늘 제가 다 거드릴게요.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 지점이 잠깐만요. 요 지점이 외환위기, 여기는 금융위기, 여기는 미국의 신용위기 그랬잖아요. 여기는 코로나. 근데 여기를 깼다니까. 부강약품 회사가 이렇게 안 좋나요? 응? 그러니까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말을 바꿔가지고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하니까 세상이 어지간하면 여기는 안 깼는데 이 추세를 깬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엄청나게 싸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너무 많이 가가지고 후유증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응? 맞죠? 근데 이제 요즘에 대부분 차트 여기 휴대폰으로 차트를 보셔가지고 이런 거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현대약품 아무거나 다 갖고 와보죠. 현대약품도 최근의 모습 보면 어때요? 3년째 역배열이죠. 그렇죠?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이 친구는 최근에 차트도 보니까 별로예요. 별로라고. 근데 어쨌든 낙폭과는 심하거든요. 근데 현대약품도 보세요. 길게 보자고요. 뭐예요? 그냥 우상향이에요. 대단히 그렇게 무슨 큰 저기를 없는 주식이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우상향이라고. 1980년도부터 거본 거야. 근데 저기 너무 머니까 최근에 여기서부터 거보죠. 2011년 8월달 하고 코로나 터졌을 때랑 이어볼게요.
그러면 선 이렇게 그으면 돼요. 자, 역시 일정하게, 그죠? 폭을 일정하게 이렇게 걷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 주식인데, 고점끼리 이으니까 대충 맞잖아요, 그죠? 저점, 최저점끼리 이으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어요. 작년에 여기서 저점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왔는데, 제가 2차전지를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면, 2차전지 에코프로 막 걔네들 갈 때 얘네들이 여기를 다 깼어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에코프로나 저런 거 보면 썩을 놈들이라고 내가 욕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거 다 버리고 그걸 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있던 사람들이 바이오주가 너무 안 가니까 팔아가지고 에코프로, 금양, 뭐 포스코 이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좀 뭐 결혼 부부 생활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많이 들죠. 주변에 이제 별의별 걸 다 보니까 주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잘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울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좀 서로 양보하고 뭐 그러면서 네. 화낼 때 화내더라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애들 봐서 그죠? 잘 살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때려치고 집 나가서 딴 남자, 딴 여자랑 살림을 차렸네요. 그러면 잘 살든가 가족을 버리고 애들 버리고 나가가지고 그래 살 거면은 잘 살든가요. 본인이라도 그죠? 네. 이쪽엔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현대화품을 버리고 차트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가 잘 살든가. 근데 가가지고 또 사기꾼 만나고 쫄딱 요즘에 라면인지 뭔지 그 사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응?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거 버리고 현대화품 버리고 에코프로 금양 가신 분들 돈 벌었어요? 벌긴 뭘 벌어요. 제대로 물렸지. 응? 제대로 물렸다니까. 비유가 적절하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장기 우상향인데. 응? 아니 어떻게 그때 미국이랑 유럽 망한다고 했을 때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기 코로나 때 여기랑 저점을 이었는데 어떻게 여기를 깰 수 있냐. 비관론자들은 여기를 깼으니까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비관론자들이에요. 근데 긍정론자들은 데이터, 팩트 다 검토한 다음에 이게 과하다 싶으면 여기서 나와서 얘기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싸다. 비관론자는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 이건 아니다. 네. 이건 너무 과도한 거다. 15년 전, 20년 전에도 그때 기준금리 5% 넘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 네. 아, 그때랑은 다르대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똑같지. 심리적이라니까. 그죠? 네. 제가 요즘에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신용을 쓰잖아요. 그 증권사에서. 그 신용 신용이자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 8%에서 10%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별반 차이 안 나요. 그래도 써요. 왜?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요즘에 그 신용을 사람들이 안 써요. 왜? 하도 고금리 그러니까 오 이러고 어떻게 써 이러면서. 그쵸? 네. 심리라니까 이게 다. 근데 몰라요 본인들이. 속고 있는 걸. 그 다음에 진양제약. 최근에 보면은 뭐 거래가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그만 빠지려나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도 코로나 이후로 보면은 추세가 어때요? 뭐 그냥 여기는 이제 약간 이렇게 수렴형으로 이제 그어지는데 어쨌든 뭐 역배열이죠. 이건 역배열이라고 하긴 그렇다. 이건 역배열은 아니에요. 그냥 횡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주식이요, 진양제약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뭐 황우석 박사 그래서 바이오주 한참 그때 저기 할 때 많이 갔던 건데 여기 너무 많이 갔으니까 여기 제외하고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뭐냐? 방향이 우상향인 거예요. 진양제약은 시가총액 700억짜리 작은 회사예요. 근데 이런 소형 제약주들이 상장이 좀 꽤 돼 있는데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그냥 옛날에는요 1년에 한 번은 꼭 갔어요. 1년에 한 번은. 방산주보다 얘네들 수익내기가 더 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응? 이거는 최근에 투네가 그나마 덜 나온 겁니다. 아까 조화제약은 엄청나게 나왔었죠. 요번에 진양제약이랑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제약. 그냥 여기 코로나 때 잠깐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툭하면 깨지고
툭 하면 깨지고 툭 하면 아까 조화제약이랑 비슷하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들었다 놨다 좀 해놨네요, 그죠? 네.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 조화제약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길게 놓고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차트가 이러니까 회사가 좋다? 그건 아니죠. 근데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되면서 만들어졌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아, 그래도 식당으로 따지면 단골 손님이 있구나. 식당에 고정적으로 어디 단골 손님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근처에 어디 뭐 회사에 뭐 달아놓고 먹는 뭐 그런 데가 있다. 그럼 그게 고정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제약도 꾸준하게 뭔가를 잘 팔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좋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우상향이고 이렇게 자박자박 가는 거면 그래도 뭐 회사가 뭐 이렇게 고정적인 매출이 있나 보네. 그 정도는 이제 차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상시에는 이 폭이 아니고 좁은 폭, 이 안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 내에서, 근데 가끔씩 이제 뭐 좋은 호재나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터질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때가 뭐냐면 바이오주들 막 셀트리온이나 막 이런 것들 막 날아다닐 때, 여기를 깨고 내려올 때는 금융위기, 여기는 뭐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 뭐 그런 거, 코로나 터졌을 때,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심할 때는 그 위아래를 지지와 저항을 벗어날 때도 있죠. 지지와 저항을 크게 그면은 여기가 맞고, 그죠? 근데 여기를 깼다니까. 왜 깼어요? 미국 금리 인상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맨날 죽는 소리 하니까 깨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깼다가 여기를 깨면요, 바로 깰 수는 있어요. 깼다가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2차전지가 가면서 더 죽여놓은 거라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주가 그림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속된 말로 그냥 걸레를 너덜너덜 그냥 걸레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평상시에 바이오주 얘기 잘 안 하죠. 네. 바이오주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에 할 뭐 얘기할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은 아무튼 저희 방 추천당한 게 뭐 연관이 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뭐 대한약품, 자, 빨리빨리 봅시다. 최근에 보면 아이고 이거 뭐 가겄나 뭐, 그죠? 근데 이것도 크게 보세요. 그냥 멀쩡하게 옛날에 2011년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그냥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였다고. 그냥 이 방향으로. 그때 실적이 좋았나? 그때 그래서 한번 올라갔었고. 네, 그죠? 네. 바닥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짝 건드려 놨다니까 지금. 네. 대한약품, 그 다음에 삼진제약, 예의. 예, 토닥토닥님하고 여기 위정형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보시면 삼진제약도 지금 최근에 보면 아이고야, 그죠? 네. 안타깝죠, 그죠? 네. 역배열이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들었다 놨다 열심히 해놨어요. 아까 누구처럼.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투매가 나와서 좀 빠지긴 했는데 올라올 것 같습니다. 회사 상태도 양호한 걸로 보이고. 근데 이게 크게 보면 뭐예요? 크게 보면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은 이유는 여기, 여기, 여기. 고점은 여기, 여기였더니 여기 딱 맞아 떨어지네. 그쵸?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도 딱 여기에서 반등 나와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옛날에 저기 전쟁 터지고 막 그럴 때 여기 금융위기, 여기는 뭐예요? 2011년 미국 뭐 신용등급 강등 나오고 난리 났을 때 여기 코로나. 그러면 이게 사상 이건 초유의 사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때하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러면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 여기보다 더 심각합니까? 이때는 진짜로 실제 문제가 터져서 급락한 거였거든요. 2011년도는 가짜 위기이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 2008년, 그 다음에 2018년,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진짜였잖아요. 그러면요, 올해 뭐 국채금리 인상, 뭐 기타 등등등 고금리 다 좋아요. 그게 이거보다 더 세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큰 사건도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근데 여기를 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다니까요. 올라와야 되는데 아까 이제 다 버리고 집 나간 거예요. 집 나간 거. 어디로? 2차 전지로.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그럼 얘 버려야 돼요? 아니면 참아야 돼요? 사거나 매수하거나 갖고 있으면 홀딩 해야죠. 욕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차트 보실 거면은 휴대폰을 버리세요. 그냥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시라니까요. 아, 저 선생님 네이버에서 봐요. 네이버에서 보지 마세요. 컴퓨터에다가 HTS 깔아서 보시라니까요. 모니터 최소한 30인치, 최대한 크게 30인치까지 필요 없고 크게. 그래야지 뭐가 보이죠. 아, 이 정도면 너무 심하구나. 세상 여길 깨놨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컴퓨터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어메, 이게 전라도 사투리죠? 어메, 환장한 건데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힘드시겠어.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거는 갖다 버려야 될 주식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네, 사야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되시죠.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시간상, 그리고 목이 아파서 신신제약이랑 명문제약은 숙제 알아서 해석하세요. 아, 신신제약은 제가 해드릴게요. 명문제약이나 뭐 다른 제약주도 더 있으니까 유나이티드 제약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신신제약은 뭐냐면 신신파스 아시죠? 그죠? 네. 다른 재료가 있어서 여기도 얼마 전까지 나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죽는다고 막. 그때 저 2차전지들 막 급등할 때 누가 신신제약 버리고 간 거예요. 이거 버리고 2차전지로 갔다니까. 네. 돈이 확 들어오더니 어떻게 돼요? 들었다 놨다 한 달, 두 달 딱 하다가 상한가 만들어서 올려버리잖아요. 네. 제약주들이 저게 바람만 잘 타면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까 뭐 명문제약이나 뭐 저런 제약 또는 약품 저런 소형주들 있죠. 저기는 저기 일반 바이오주들 왜 상한가 줄줄이 나오는 거 보면 뭐 무슨 임상 기대 이래가지고 급등하죠. 얘네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바이오주인데 임상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옆에 있는 게 가면 같이 가요. 고려제약 상한가 가죠. 지장제약도 같이 가요. 너 상한가 왜 가는데? 고려제약이 가서요. 예, 그냥 가요. 유유제약이 유유상종 뭐 그런 말이랑 비슷하죠.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구강약품 가면 현대약품 갑니다. 그냥 간다니까요. 조화제약 그냥 가고 막 그래요. 각자 호재가 있어서 갈 때도 있는데 어디가 만약에 막 가면 그렇게 시기질투 많이 하는 거예요. 다 따라해. 그래서 이 제약주, 소형 제약주들이 이제 신신제약처럼 이런 식으로 싹 다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바닥나는 겁니다. 엊그제 왜 비트코인 얘기해드리면서 비트코인 올라오고 그러면 창투사가 올라올 수 있다. 창투사가 바닥 찍고 올라오면 코스닥 바닥 나온 거다 그랬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셀트리온이나 이런 큰 그거 말고 소형 제약주 이런 거 시가총액 1000억 전후 이하 이런 제약주들이 일제히 올라오면은 코스닥 바닥 나온 겁니다. 옛날부터 바이오주 오래 하신 분들 알아요. 실제 그렇다니까. 믿으셔도 돼요. 제가 주식 저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신신제약이랑 국제약품 이런 친구들 보면 뭐예요? 야씨 일주일 전까지는 이제 전저점 깨면서 죽어나가다가 전저점 깨면서 아이고 죽어나가다가 지금 뭐예요? 이만큼 올라. 중국 사람들이 안 씻어서 그런지 또 중국에서 폐렴이 유행한대요. 또 우리나라 넘어오겠죠, 그죠? 하여튼 들어온 거는 맨날 넘어오는 것 같아. 간만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약품도 보시라니까요. 그냥 우상향인데, 그죠? 네, 우상향인데 세상에 이걸 깨놓은 거라니까 여기를.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여길 깨놓은 거예요. 깼어요 이것도. 깨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맞잖아요. 이것도 우상향이잖아요. 자, 차트가 다 똑같죠? 그죠? 이거 억지로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똑같잖아요. 다 이 방향이 이런데 여기를 깼거나 거의 깼어요. 밑에 지지선. 지지와 저항을 잘 활용하면 장기 추세가 보이고요. 아, 이게 지금 과매도인지 아닌지가 보여요.
차트만 가지고 주식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차트를 보면서 그것도 제약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본다. 근데 차트가 더 일정하거나 패턴이 동일하다. 그럼 뭐예요? 네. 내가 분석한 그 결과물이 신뢰도가 확 높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주말에 아무도 안 놀아준다. 네. 심심해 죽겠다. 잠도 안 온다. 그러면 계좌 쳐다보면서 뭘 손절할까 그러지 마시고 이거 언제 올라올까 하면서 나스닥 보면서 오늘 반등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나 하세요. 크게 보세요. 네. 크게 보시라. 네이버 가서 보지 마세요. 요즘에 HTS 다 공짜로 깔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요런 거 보실 때는요. 키움증권보다 요 차트는 저기 대신증권 거예요. 대신증권 차트가 이게 잘 돼 있어요. 기간을 많이 보여주고 마우스 이렇게 조작하기가 편해요. 저도 이제 방송할 때는 이 대신증권 차트를 띄워서 강의를 많이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소형 제약주들이 왜? 낙폭이 너무 심해서. 근데 정 반대인 게 하나 있죠. 금양. 봅시다. 금양이 뭔지 아시죠? 2차전지 저기 2004년도에 198원이었어요. 앞에 보니까 뭐 자본 감소도 써있고 그렇죠. 막 급락하면서 자본 감소한 거 보니까 뭐 감자했겠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선을 쭉 그어볼게요. 자, 어때요? 방향 이 방향이죠? 여기가 2004년, 여기는 2020년, 그리고 최근에 2022년까지도 이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를 뚫었다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뚫을 만큼 정말 회사가 좋아졌느냐? 그전에도 여기 보면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여기서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를 대량 거래를 실어서 뚫었어요. 2022년도 이게 여름인데 그 당시에 있죠. 우리나라 종목들 다 죽어나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전세계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데 막 가요.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회사가 그렇게 좋은데 여기가 4,000원, 여기 뚫었을 때가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최근 얼마였어요? 거의 20만원까지 왔었잖아요. 제가 금양을 보면서 진짜 이거 보면은 토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왜 2차전지 왜 하지 말라고 나중에 펄펄 떠는지 아시겠죠? 네? 이걸 여기서 산다고요? 자살행위입니다. 네. 이해가 가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셨나 안 되셨나 확인하는 거니까 네. 마무리 짓죠. 이해되셨죠? 네.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속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거 보면 토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순 있어요. 잘 몰라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알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알아도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원들이 너무 원하니까. 저희 방에서도 2차전지를 뒤에서 조금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 뒤에 가서 금양 같은 거 사요? 안 사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 이거는 작전이에요. 작전. 예? 이게 작전이지 뭐. 금양이 실제로 지금 2차전지 때문에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수익이 크게 나는 게 있습니까? 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아저씨인지 대머리 아저씨인지 뭐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2차전지를 왜 싫어한다고요? 이거하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것들이 올라가면서 시장 완전 교란을 시켜놨어. 2차전 에코프로는 실제 매출도 일어나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죠. 그죠? 자, 추세를 한번 거봅시다. 이 추세죠. 이건 9년도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 자, 이거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살짝 돌파했다가 떨어졌죠. 실제로 회사가 좋아지고 있었고, 네, 사업이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추세를 돌파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10년 이 장기 추세를 뚫고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모든 주식들 폭락하고 돈 없다고 다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가냐고요. 그것도 몇십 배씩. 사기지 이게. 예? 맞잖아요. 왜 이걸 안 보냐고. 그쵸? 네. 그래서 아까 7번 찍어보세요 그 소리를 한 거예요. 뭐 안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아무튼 이런 거는 이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들어가서 단타라도 치면 안 돼요? 되죠. 대신에 들어가 단타만 치고 나와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50대 60대 애들이 신용 아니면 이제 은퇴자금 그런 거를 다 2차전지에 넣어가지고 다 가난해지셨잖아요. 50대 60대면은 평생 열심히 모으신 돈 아니에요? 덜 먹고 덜 쓰고 그죠? 네. 아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네. 그래 모으신 돈을 여기다가 갖다 바치냐고. 그쵸? 네. 안타까워 죽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해드린 거는 정리해드리면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장기 추세선을 설정한 다음에 이게 낙폭이 과한 건지 아니면 오버슈팅이 강했는지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였고요. 그 예를 들은 거는 제약주 중에서도 그 셀트리온이랑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소형 제약주. 그래서 소형 제약주들이 바닥에 나와서 아까 국제약품이나 아까 신신제약처럼 상한가나 중상한가가 나오면서 돌려 세운다. 그럼 코스닥이 돌아선 겁니다. 돌아섰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저기 지금 얘기했던 제약주들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라이브 회원들 방송할 때 제가 막 강력 추천한 적이 있어요. 당신 애가 셋이라면서 애가 셋이에요.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애기 아버지가. 그래서 마이크 붙잡고 그래. 당신은 이거 꼭 사라고. 감사하다고. 네. 나중에 진짜 많이 왔어요. 물어봤죠. 사셨죠? 아니요. 왜 안 샀을까요?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시라고. 예. 산대요. 방송에서 마이크 붙잡고 또 얼마나 또 유료방송이 저기 낮에 하는 방송이니까 또 얼마나 또 설명을 더 꼼꼼하게 했겠어요. 그죠? 잠깐만 사. 나중에 물어봤어요. 많이 갔으니까 5배, 3배, 4배 사셨죠? 안 샀대요. 왜 안 샀는데? 무서워서 안 샀대요. 오늘 보여드린 그 차트 그쯤에서 추천했는데 하나도 안 사더라는 거예요. 믿는데 서로 믿는 사이인데 그 사람도 저를 믿고 저도 그분을 믿고 잘 되실 거라고 안 사더라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고 겁이 나서. 그게 그때는요 그래도 그 추세선을 깨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깨놓고 박살내놨어요. 그때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종목들이 돌았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주식시장이 저는 바닥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바닥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심유도 바닥을 찍었고 인간지표 뭐 다 바닥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제 꺾여야 돼요. 저게 꺾이면 이제 오케이. 근데 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꺾일 듯 하면서 안 내려오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좀 그런 거죠. 미국의 아까 국채금리 10년물짜리 보시죠. 요게요. 방송이 또 좀 길어지네요. 잠깐만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점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지겠지? 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바이든 아저씨가 막 내년 선거 있다고 그죠? 또 국채를 갖다가 막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국채 그 투매 나와가지고 이거 급등을 시켜버린 거예요. 미치고서나 그 양반 때문에 진짜.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가고 좀 쓱 떨어졌으면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막 올라올 텐데 이제 대형주 많이 갔으니까 미국도 중소형주 올라와야 될 차례였는데 바이든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려와야 돼 이게. 미국의 이 국채 금리가 언제 내려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거는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미국 정부, 연준 의장 거기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이게 올 때까지 대형주는 크게 재미가 없겠죠. 근데 이제 테마주들은 지수가 안 올라와도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지지만 않아도 그죠? 안정만 찾아도 가는 게 테마주니까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하세요. 그 테마주 말고 저는 테마주는 전 천하게 보기 때문에 실적주를 좋아해요. 어지간하면 테마주 하세요. 싫어요. 난 실적주 할 거라니. 테마주 하라니까. 싫어요. 실적주 하세요. 네. 근데 아셔야 돼요. 실적주도 요즘에 안 가.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불안하다고 안 가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진짜. 실적주는 어떻게 되면 이제 보증수표 아닌가요? 실적이 좋으니까 무조건 간다. 그죠? 네. 주가는 그 실적의 그림자다 그러면서 그죠?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집중해서 올리는 게 테마주들이니까 테마주 쪽에서 하세요. 테마주에도 회사 멀쩡한 기업들 많습니다. 네, 뭐 부실 기업들만 테마주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즘엔 세력들도요, 그 회사 잘못되면 자기 돈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국제 그 회계 기준 강화되면서 기업들, 네, 부실한 기업들 잘 안 건드립니다. 왜? 자기 작전하다가 회사 잘못돼가지고 거래 정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그 테마주들도요, 웬만해서는 회사들이 좀 괜찮습니다. 세력도 보고 건들더라고요. 보고. 아셨죠?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다? 국채금리가 꺾여야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날 꺾였다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가 바닥도, 주식 바닥도 나중에 지나봐야 알듯이 여기도 아직 꺾여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뭐예요? 바닥 나오면 살게요. 꺾이면 살게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힘든 건 하나도, 힘든 건 고생은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벌겠다고요? 그게 날강도죠. 네. 고생은 이 바닥에서는요, 고생은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피해보겠다고요? 네. 그게 날강도, 옛날 어르신들 말로는 날도둑놈.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채금리가 꺾여야 되는 거니까 오늘 밤에 또 나스닥 지수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그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무세요. 네. 일주일 동안 특히 그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주말 동안에 아무튼 재충전 그죠? 네. 나중에 재충전을 잘 하시고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0-40분만 또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또 시간을 넘겼네요. 다음엔 그런 말 안 해야 되겠어요. 자,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